중학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습지 6번에 대한 개념 영상으로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한 근호를 포함한 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이용해서 요 간단한 응용 부분에 해당하는데 교과서에도 문제로 좀 소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자, 제곱근 표에 없는 제곱근의 값 구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제곱근 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루트 37이라는 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러한 루트 37을 보고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37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떠올려도 좋아요. 또 제곱해서 37이 되는 수, 또 넓이가 37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고 해도 좋아요. 또 수를 루트 37은 어떤 자연수와 어떤 자연수 사이에 있을까? 66의 36. 6보다 크고 7보다 작겠다. 그러면 대략 어림을 하면 6점 얼마겠네. 이 정도 떠오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잘 배웠으니까. 그런데 루트 37이 정확하게는 말을 못하지만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정확하게는 말을 못하지만 이 녀석의 값을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값을 표현한 것이 바로 제곱근 표죠. 맞죠? 근데 제곱근 표는 표에는 이제 너무 많은 수를 적을 수는 없으니까 루트 1.00부터 루트 99.9까지 수에 대한 제곱근의 값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 범위에 있지 않은 수는 어떻게 구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자,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루트 5.72 이것의 값은 2.39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572는 얼마일까요? 자, 이건 어떻게 한다? 이 녀석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5.72 되는 값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루트에서 자, 지금 소수점이 여기 있죠. 자, 이것을 앞으로 두 칸 땡기면은 5.72가 되고 이것이 570이랑 같아지려면은 이 부분과 이 근호 안의 부분이 같아지려면은 5.72에서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 이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자, 지난 시간에 루트 안에 있는 곱셈 이 두 부분이 양수기만 하면은 루트를 쪼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루트 5.72 곱하기 루트 100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루트 100은 100이 무슨 수다? 제곱수기 때문에 10의 제곱 10으로 바꿀 수 있겠죠. 따라서 10 루트 5.72입니다. 그런데 루트 5.72의 값이 2.392이기 때문에 10을 곱하면 정답은 23.9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구하는 테크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의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수점을 이동시키죠. 그런데 소수점을 어떻게 이동시켰냐? 제곱수가 나오게 표현이 되게끔 변형할 수 있게끔 소수점을 이동. 자, 그러면 루트 0.0572는 어떻게 구할까요? 역시 루트 5.72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항상 루트 무엇이 등호로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의 부분이 똑같은 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소수점을 한 칸, 두 칸 뒤로 당겼을 때 5.72가 만들어지니까 5.72에서 원상태의 0.057이랑 같아지려면
곱하기 100분의 1 하는 것과 똑같겠죠. 자, 이것은 루트 5.72에다가 곱하기 루트 100분의 1인데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없어지고 10분의 1이 밖으로 나오죠. 따라서 10분의 1 곱하기 2.392이기 때문에 정답은 0.2392 이렇게 제곱근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주어진 제곱근의 값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값들이 있다면은 소수점을 어떻게 이동시켜야 된다? 그렇죠. 짝수칸, 2칸, 4칸, 6칸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야지 이렇게 제곱수들로 식을 변형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일시정지하고 푼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두 자료를 주고 이것을 이용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제곱근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OD의 점이 생략되어 있죠. 내가 주어진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칸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칸을 당겨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2.65 곱하기 얼마를 해야지 원래의 값 265랑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뒤로 이제 두 칸 100을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루트 100 부분은 10이 되니까 10 루트 2.65 루트 2.65가 여기 값이죠. 거기 10을 곱한 값은 16.28이 됩니다. 2번. 자, 여기에서 두 칸 앞으로 당겨서 26.5를 만들면은 이 값을 이용할 수 있겠죠. 즉, 루트 26.5 곱하기 100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는 10루트 26.5가 되기 때문에 51.48이 되겠네요. 자, 3번에 이것은 점. 자, 두 칸이나 네 칸 이동해야 돼요. 이렇게 뒤로 두 칸을 했더니 루트 26.5가 되고 원상태의 근호 안에 0.265를 만들어 주려면 100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 100분의 1이 10분의 1로 앞으로 나가고 루트 26.5가 되기 때문에 0.5148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두 칸을 뒤로 당겨 봤어요. 그런데 0.165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두 칸 더 당겨 봅니다. 그러면 26.5 만들어지죠. 루트 26.5 원래의 근호안의 수를 만들어 주려면 다시 거꾸로 앞으로 4칸을 가야 되기 때문에 10,000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100분의 1 곱하기 루트 26.5라서 자, 여기에서 앞으로 두 칸 간 거 0.0514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인 분모의 유리화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수는 실수라고 했어요. 실수에는 두 가지의 수가 들어가는데 유리수 또는 무리수. 자, 어떤 수가 유리수도 되면서 무리수도 되는 것은 절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학생 아니면 남학생인 것처럼 유리수이거나 무리수이거나. 자, 이것이 실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분모의 유리화는 무슨 말일까요? 어떤 수는 무리수면 무리수로 정해졌지 이 수가 갑자기 유리수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왜냐? 무리수는 길게 얘기하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였어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인데 갑자기 이것이 유한소수가 되거나 뭐 어떻게 이 똑같은 크기의 수가 순환소수가 되거나 이렇게 수가 바뀔 수는 없겠죠. 그러면 분모의 유리화는 뭐냐? 분모를 유리수처럼 만든다. 분모만 유리화시킨다. 이런 의미로 생겨진 단어예요. 자, 읽어볼게요.
분모의 유리하란 분수의 분모가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일 때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결국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 이해됐죠? 수 전체를 유리수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수에서 분모가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일 때 이것을 적당하게 조작을 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이 바로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 자, 지금 분수죠. 여기가 분모, 여기가 분자. 분모를 보니까 근호를 포함한 이런 무리수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루트 2분의 1에서 우리는 2분의 1이라는 분수는 자,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보면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4분의 2랑 같죠. 왜냐하면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한다는 것은 2분의 2 결국 1을 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수와 크기가 같아요. 자, 2분의 1에다가 분모 분자의 10을 곱해도 20분의 10 이것도 같은 크기의 수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할 텐데 무엇을 곱하냐? 분모의 무리수, 근호가 포함된 요 무리수를 똑같이 곱해줘요. 여기 루트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결국 원래의 분수에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등호로 연결이 가능하고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루트 2의 제곱은 2 1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2 이렇게 표현이 되죠. 결국 루트 2분의 1은 뭐랑 같다? 2분의 루트 2랑 같아요. 그런데 왼쪽은 분모에 무리수가 있었고 오른쪽은 분모만 봤을 때 무리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들죠. 유리화를 왜 할까요? 왜? 쓸데없이 루트 2분의 1 그냥 놔두면 되지 굳이 루트 2분의 루트 2를 곱해가지고 2분의 루트 2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분수는 나눗셈으로 고칠 수가 있었어요. 루트 2분의 1을 나눗셈 식으로 고치면 1 나누기 루트 2예요. 자, 2분의 루트 2는 나눗셈 식으로 고치면 루트 2 나누기 2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가 대략 얼마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정말 나누기를 해봅시다. 1 나누기 루트 2. 그런데 루트 2는 자, 당연히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인데 1.414, 2135 이렇게 쭉쭉쭉 끝없이 나아가죠. 그럼 여기에다가 1.414, 2135 쭉쭉쭉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누기를 하려고 하니 1에 안 들어가는 건 알아서 여기까지는 해결을 했는데 10에 도대체 이 녀석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기 들어오는 수를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부분이 깔끔하게 계산이 곱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쪽과 같은 상황을 볼게요. 루트 2가 1.414, 2135 대충 이 정도만 적어 놓고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0.7, 0, 7, 1, 0, 6, 7 쭉쭉쭉 나아간다. 이 정도까지 벌써 간단하게 적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2 나누기 2를 했을 때는 대략 0.707 정도 나오겠네. 바로 구해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힘들었죠. 이런 데서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리화를 꼭 이제 하는 이유는 2분의 1, 4분의 2, 20분의 10, 200분의 100 모두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통일된 표현을 위해서
은연중에 기하분수로 나타낸다라는 관습이 있는 것처럼 자,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같은 표현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답을 쓸 때나 식을 정리할 때나 분모의 유리화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그런 관습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분모의 유리화가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해볼게요. 자, 분수네, 분모에 루트가 들어있네. 즉, 분모에 지금 무리수네. 그러면 이 근호를 포함한 이 부분을 위아래 똑같이 곱해줍니다. 1을 곱해야지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자, 루트 10, 루트 10 이렇게 똑같은 걸 곱해야 돼요. 그러면 10분의 2루트 10이 되죠. 따라서 약분하면 정답은 5분의 루트 10 이렇게 돼요. 자, 2번에 4루트 5분의 1.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분모에 또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가 있어요. 자, 굳이 분모랑 똑같이 4루트 5 이렇게 곱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분모가 유리수로 만들어지겠지만 문제가 되는 이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 이 녀석만 위아래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 5 분의 루트 5를 곱하면은 자, 루트 5의 제곱이 5죠. 5 곱하기 4를 해서 20이죠. 분자는 루트 5.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에 분자에도 근호가 보이고 분모에도 근호가 보이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죠. 분모의 무리수를 유리수로 만들자. 따라서 위아래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를 해주면 자, 루트 2의 제곱은 2죠. 2 곱하기 5를 하면 10이죠. 그 다음에 4 루트 3 곱하기 루트인데 이렇게 곱하면 지난 시간에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근호를 포함한 수의 곱셈 루트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서 4 루트 6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약분하면 5분의 2 루트 6이 되겠네요. 자, 4번에 루트 20분의 3 물론 딱 봤을 때 자, 루트 20 보이기 때문에 루트 20, 루트 20 이렇게 곱하면 루트 20의 제곱 20, 3루트 20.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것은 예쁜 꼴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예쁜 꼴은 뭐냐? 근호 안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근호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빼고 근호 안이 가장 날씬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예쁜 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루트 20은 20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라서 2의 제곱 부분이 나갈 수가 있죠. 근호와 만나서 제곱이 없어지고 2루트 5로 표현이 가능해요. 따라서 6루트 5 이렇게 되는데 자, 마지막에 이렇게 예쁜 걸 정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간편했냐면 이런 유리화는 처음부터 루트 20을 봤을 때 예쁜 꼴이 아니네. 얘를 고치면은 2루트 5분의 3 이렇게 먼저 고쳐놓고 자, 분모에서 무리수 부분 루트 5 여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아래에 루트 5를 곱해주면 자, 2 곱하기 5, 10분의 3 루트 5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는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루트 24를 봤을 때 안 예쁘다라고 지금 느껴져야 돼요. 24를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죠. 따라서 2의 제곱 부분이 2로 나가니까 2루트 6으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6루트 5. 자, 여기 분모의 무리수 부분. 자,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을 해주면 마이너스 자, 여기 부분이 6이 돼요.
근데 6과 위에 6이 약분이 되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끝난 게 아니네요. 자, 이거 교과서 문제 하나 풀고 마칠게요. 자, 이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답도 예쁜 꼴로 적기. 예쁜 꼴이 뭐다? 근호안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 최대한 바깥으로 빼서 근호안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유리화하는 거. 이 두 작업까지 싹 다 끝내고 답을 적는 것까지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했죠, 여러분? 해볼게요. 자, 2루트 7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6 이렇게 곱셈으로 바꾸면은 자, 지금 근호밖에 있는 건 2밖에 없죠. 곱하기 루트 2. 자, 루트 안에 7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 이렇게 모아서 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2루트 21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루트 18. 간단하게 표현하면 3루트 2죠. 곱하기 루트 5분의 4 루트 3.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루트 20은 2루트 5로 표현하는 게 더 예쁘죠. 이렇게. 자, 이것은 자, 근호 밖에 있는 것끼리 먼저 곱하면은 2, 1, 2, 2, 3이 6이 남고요. 그 다음에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보면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1. 자, 따라서 25분의 6이 나는 6 곱하기 5분의 루트 6이기 때문에 정답은 5분의 6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대단원의 마지막 개념 강의인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